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모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금을 지금 살포한다 표현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이 각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곤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사 책에서나 배웠던 1929년의 세계 대공황. 네. 아, 이게 실제로 가시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었죠.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꺼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준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올리비아님께서 잔디머리 배 소장 이발하셨네요. 잔디 짧아짐? 이발한 거예요? 이발은 안 했는데 좀 벌초한 거죠, 그냥. 약간 헤어스타일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네, 무스를 좀 바르셨네요. 네, 올리비아 권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청자입니다. 그래요? 네. 거짓말 하세요. 박준 변호사는 또 그 왕관을 왕관. 하나 네, 쓰셨네.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 주몽 같다, 주몽. 네. 주몽이네. 안경 낀 주몽. 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주목하게 되네. 내일 저 힘든 싱어에 나올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강세 작가가 오늘 가서 사온 거예요. 기프트샵. 아. 저도 항상 이제 할 때 무거운 녀석 할 때 이런 소품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어차피 보이는 라디오니까. 라디오니까요. 네. 잘 어울려요.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가 이제 폭락세입니다. 네. 오늘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면서요? 네, 스킵 브레이크는 15분간 매매가 전면 중단되는 브레이크가 이제 발동되는 것인데요. 15분간.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려 1조 달러 경기 부양책, 거의 현금을 살포하는 셈이나 그렇죠.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S&P 500 지수가 5.18% 급락했고요. 나스닥도 4.70%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됐는데 과연 이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카드를 빼들어야 될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0조 원 된다는 거래요. 1242조 원. 참. 진짜 42조 원. 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다른 나라들도 막 풀고 시작했다면서요? 지금 상황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보다 더 하고 예. 또 1929년도 대공황 시절보다 더 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도요. 지금 한 3,300억 파운드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조 정도가 됩니다. 네. 영국 국내 총성 생산액의 15% 정도를 오늘 좀 발음이 좀 많이 꼬이십니다. 바람이 불어서 그렇지? 예, 그런 것도 그게 있고요. 아니라 지금 왕관 이 줄 때문에 입을 제대로 잘 못 여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네. 자,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도 지금 좀 심각한데 피해가 스페인도 GDP의 20%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돈으로 274조 정도를 푼다 그러고요. 캐나다, 스웨덴, 이탈리아 모두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현금을 지금 살포한다 표현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이 각국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곤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역사 책에서나 배웠던 1929년의 세계 대공황. 네. 아, 이게 실제로 가시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불안합니다 지금. 음. 그래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었죠. 근데 네. 비상경제 회의 좀 생소해요.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소집하게 되는 회의가 됩니다. 일종의 워룸. 그러니까 워룸이 전시에 소집되는 그런 회의를 워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경제 위기 역시 전쟁에 준한다. 전시 작전 상황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 정책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회의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회의가 아니고요. 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회의가 소집된 바가 있습니다. 네. 비상경제 회의 중요한 건가요? 밑줄 칠 밑줄을 필요 있습니까? 까야 됩니다. 세 줄 정도를 쳐야 될 것 밑줄 같고요. 세 줄. 비상경제 회의. 네. 별 몇 개입니까? 1조개. 1조 개. 예.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회의에서? 네, 50조 원 규모입니다. 50조 원.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조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12조 원 규모입니다. 이 지급 기간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서 어디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을 이용하도록 했고요. 대출 원금의 만기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소상공인 가장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자 납부도 유예해 주겠다. 그래서 5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 그러니까 이자 납부가 유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돈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 5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 보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뭐 지금 뭐 말라 있고 돌지를 않으니까요. 네. 박준 변호사 네. 그리고 재난 기본소득이 뜨거운 그렇죠. 감자인데 좀 언급이 있었어요 오늘? 일단은 재난 기본소득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요. 예. 이 지자체에서 지금 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는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어요. 정말 선별하지 말고 상상 이상의 가감한 뭐 이런 걸 좀 달라라고 네. 있고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이 뜨거운 감자인데 아직까지 본격적 논의는 안 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가 117만 가구에 네. 50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예. 얘기 나왔죠. 자 코로나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거 한풀 꺾이나 했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사흘 연속 100명 미만대였는데 오늘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었어요.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총 확진자는 8,565명. 그런데 최일공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오늘 발표 확진자는 152명으로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좀 거쳐야 네. 되는 거죠. 지금 1대1로 발열 검사를 꼭 그러니까 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이 된 맞습니다. 거죠. 외국에 오는 사람들은 주소를 기재를 해야 됩니다.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우리나라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 다 해당되는 똑같습니다. 거죠. 그리고 앱을 설치해서 스스로 좀 자가 검진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뭐 14일 이내에는 밖으로 좀 안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가 예.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국경 봉쇄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이 이제 고립될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령 이탈리아가 아닌 스페인에 있다가 이탈리아를 다시 들어가려고 해도 국경을 봉쇄를 해버리는 바람에 스페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스페인도 결국 완전지대가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 국가 봉쇄에 대해서 큰 봉변을 당한 사람이 바로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요?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인데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캐나다가 입국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캐나다 시민 가족들은 다시 입국이 가능한데 류현진 선수는 한국 국적이거든요. 예. 그런 만큼 아직까지 이것이 풀릴 때까지는 미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미국 어디서 전지훈련하나요? 플로리다 쪽에 있나 그러면? 아주 최근에 통화가 안 돼가지고요. 네. 전화번호는 알고 있죠. 08 네. 그 이란 교민 80명이 이제 전세기편으로 이따 오후 4시 반쯤 입국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이란 교민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제 총선이 오늘이 이제 19일이잖아요. 네. 4월 15일까지 이제 27일 남았는데 각 당 지지율하고 비례정당 지지율 좀 나온 거 좀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지금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비례정당 지지율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되고 있습니다.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명단 놓고 지금 네. 계속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한성교의 난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대표가 어쩌면 뭐 자매정당, 위성정당인데 미래통합당의 그 의중하고 전혀 다르게 네. 1번부터 20번 당선권에 전혀 다른 사람들을 배치해서 지금 제의를 요구했고요. 지금 좀 서너 명, 4-5명 정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네. 특히 이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그렇죠. 손녀인 윤주경 씨 이런 경우는 그분은 3번에 예. 다시 갖다 놓는 걸로 네. 위치시키는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교안 대표는 이건 안 된다라고 한 5명 갖고는 안 된다. 더 바꿔라.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 좀 내용이 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전면 재조정 이야기가 나와 네. 있고 이 와중에
뭐 한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흔들리는 그렇죠.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당장 또 한교안 대표는 후보죠. 서울 종로 지역 선거. 그렇죠. 여기서 좀 빨리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무에 발목이 잡혀서 종로 선거 운동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또 혼자 선대위원장 그렇죠. 자임하는 거 총괄 아닙니까? 선대본부장이죠. 네.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조금 전에 한선교에 난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무겁당도요 이래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비례정당을 좀 만들었어요. 네. 비례정당 이름을 다 함께 무겁당으로 만들었거든요. 다 함께 무겁당.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네. 배종찬 소장을 임명을 했어요. 믿습니까? 제가 당 대표니까. 최종찬의 지금 난이 바로 일어날 것 그러면 같은데. 수락 연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할까요? 수락 연설까지는 안 해도 되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성교에 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대표 임명을 했으니까 딴 마음 같은 거 갖기 없어요. 아 근데 자리가 네. 참 사람을 만드는 것 그럼요. 같아요. 갈 때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막상 대표직을 딱 받으니까 네. 뭐 엄청난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바꿀까? 음. 배종찬 소장 아무래도 배종찬의 난을 일으킬 것 같아요. 박지훈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로 바꿀까요? 박지훈 변호사를 지금 저는 난을 일으킬 생각이 없는데 잠깐만요. 자리 받으면 또 모릅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박지훈 변호사를 네.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게요. 네. 그건 제가 벌써 지금 딴 주머니 찰라고 그래. 벌써 안 돼. 네. 자 미래통합당이 자충수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던데 네. 법적으로 말이에요. 박지훈 변호사님 예. 자매정당 무효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당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지금 오히려 정의당에서 지금 관련해서 고발 조치가 들어간 상태거든요. 네. 근데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무효화시킨다. 이거는 사실상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남의 당인 거죠, 완전히. 예, 다른 당입니다. 네. 너 할 때는 다른 당인 것처럼 해놓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자매정당 아니었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뭐 삐걱대는 분위기입니다. 네. 더불어시민당 이제 이름을 바꾼 건데 더불어시민당 참여놓고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더불어시민당 다 함께 무겁당의 경쟁 정당이 될 텐데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향해서 맹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양정철 연구원장이 있었네 이런 비난인데요. 다 디자인한 것이다. 네. 하승수 녹색당 대표 그리고 정치개혁연합에서는 양정철 원장을 교체하라. 협의 아닌 일방 통보다 이용만 당했다. 이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요. 자 민생당은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 참여 결정을 내리긴 내렸는데 여전히 당내 갈등이 깊어요. 네. 지금 민생당하고 정의당 상황 어떻습니까? 민생당은 내용을 겪으면서도 일단 참여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고요. 정의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시민당이 아닌 민주당을 맹폭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참여하기로 돼 있는 한 인사죠. 인사의 성추행 논란이 빚어지니까 정의당은 국회 브리핑에서 원칙을 저버리고 의석수 계산에 급급해 만들어진 급조된 위성정당의 예견된 사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을 맹폭하고 나섰습니다. 네. 아우 당이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등록해서 이번에 우리가 투표용지에 올라갈 정당만 40개가 넘는다. 40개 넘는다. 네. 예. 민주노총이나 그 녹색당의 그 하승수 공동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열린민주당이 어부지리를 볼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더불어시민당도 지지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죠. 지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셈입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저희 무겁당도 결국은 좀 인물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래 됐다면 어떤 사람이 이제 비례대표 공천을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어디로 표심을 갈지 네. 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워낙 유권자들이 머리가 아프니까 아마 다 함께 무겁당을 선택하지 않을까. 네. 1번 배종찬, 2번 배종찬, 1번 여성이어야 되니까요.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는데 근데 법조요정이 네. 그 조그만 그 왕관 네. 고주몽이가 썼던 왕관을 쓰고 있으니까 크기 많이 조이는 제가 모양인데.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국회의원들 앞으로 21대 국회의원 되면은 배지를 주지 말고 쪽들이 이거 그 쪽들이 왕관을 하나씩 씌워주고 24시간 동안 그거 쓰고 다니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아마 창피해서라도 딴짓 못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네. 민의를 저버리게 되면 저 끈이 쪼여지는 거죠.
지금도 턱이 좀 아파요 이게.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했죠. 이 회의는 일종의 워룸, 즉 경제 위기의 전시 작전 상황실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한 이 회의의 이름이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박진 변호사 예. 정말 중요한 회의잖아요. 진짜 어려워요. 이 회의 예. 힌트 좀 주세요. 보통의 경제 회의가 아닙니다. 아 보통의 경제가 아니라. 이상하네요. 예, 보통의 경제는 절대 이상해요. 아닙니다. 아, 보통 경제로 거기까지. 해결할 수 네. 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이 금세 다 아시죠. 네.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법조요정 박준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